장면을 계속 네. 연출해냈다. 뭐 떠날 때부터 사실은 그 모든 국민들의 염원이 담겨 있는 그런 모습들을 이제 쫓아다니는 기자들과 또 여러 가지 생방송들이 분위기를 갖다 그렇게 만들어줬고, 그리고 진짜 공항에서의 그 만남이 네. 뭐랄까 좀 다르더라고요. 코드원까지 앞에 나온 게 굉장히 인상적이었죠. 그러니까요. 진짜 정말 극진하게 맞아주더라고요. 그냥 한마디로. 이제 국빈 중에 국빈으로 대접을 해주고, 그리고 보니까 이제 중간에 이동할 때 자기네들끼리 또 어딜 들렸다 오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생중계가 딱 사라지고 이제 들어올 때 보니까 두 분이 같은 차에서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무게차. 그러니까 그런 모습들을 보면은 진짜 양국이 그야말로 사활을 건 그런 만남을 갖다 하고 있구나. 그런 비장함과 더불어 감동이 있었어요. 그래서 진짜 뭔가 큰 것이 나올 것 같다. 이제 뭐 판문점 선언이 원칙을 재확인하는 정도였다면 이제는 정말 이제 강력한 자주적이고도 불가역적인 그런 어떤 관계의 전환이 좀 모색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어제 종편에 내내 나왔던 얘기가 보수 진영에서 흔히 나왔던 얘기를 들으면서 현역이 아닌 걸 조금 안타까워하긴 했는데요. 네. 제가 답답해서 저도 안 불러요. 이런 거였어요. 그러니까 그쪽에서 얘기하는 게 요번에 가면서 기업인 데리고 가고 은행장도 데리고 가고 연예인도 데리고 가고 마술사까지 들어가죠. 그야말로 돈 퍼주고 쇼까지 보여주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보수 패널들이 떠들 때 우리 진보 패널들이 아니 왜 그렇게만 보세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걸 보면서 그런 생각했어요. 내가 저기 있었으면 그래요. 그렇게 보실 수도 있겠네요. 근데요. 그 좋아하시는 미국의 CIA나 그런 애들이 막 퍼주러 간다고 하게 되면 걔들도 매파가 있는데 당연히 이번에 퍼주려는 시도를 막아야 된다고 미국 측의 코멘트가 나왔어야 될 텐데 미국이 조용합니다. 퍼줄 의도가 없다라는 건 걔들 정보를 미국 정보를 의심하시는 거예요? 라고 얘기하면 보수 패널들은 또 미국은 못 씹어요. 그러니까 성적이 두르고 나가는 사람들이니까 그렇게만 막을 텐데. 미국을 좀 씹어요. 그러다 오바를 하면은 이제 성조기 부대한테 좀 배척당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근데 확실한 거는 미국에서 오히려 이 만남을 진짜 목말라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네. 어떤 카드를 정말 제시해 줄까? 실제로는요. 뭐 전문가들 중에서 일부는 이렇게 예상을 하더라고요. 카드는 이미 다 오픈이 됐다. 그러니까 미국하고 북한이 전부 카드를 오픈한 거야. 그건 누구한테? 특사들한테. 그렇죠. 특사들한테 오픈을 다 했고 그 특사들이 또 다 만났어요. 양쪽을 다. 그래서 카드 교환이 다 끝난 거야. 이 상태에서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정말 가장 모양 좋게 이 국면을 마무리하고 정말 가장 멋있게 트럼프를 띄우면서 미국 중간 선거에서의 그 만점을 이렇게 노려볼 것인가 이런 것들을 준비하고 있어서 오히려 민주당 계열이 똥줄이 타가지고 막 이것저것 막 터트리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렇죠. 중간 선거에서 Fear. 두려운 거거든. 또 중간 선거에서 지면 트럼프를 또 만날 수 있다 4년 동안. 아니, 당연히 그쪽으로 흘러갈 텐데 보면서도 한편으로는 실시간 검색 올라온 게 단고기가 올라왔어요. 굳이 그 얘기를 안 해도 될 텐데 그 식당이 단고기 전문점이다. 개고기 하는 데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근데 그거보다 더 슬픈 건 오늘 지금 녹음하고 있는 시간이 농담성에 있죠. 1위 인기 검색어 뭔지 알아요? 아직 안 검색해봤는데 지금. 구하라 카톡이 1위야. 우리가 그런 세상을 살고 있어요. 지금 세 번째 방문으로 전 세계가 주목하면서 이 핵 문제서부터 종전선언까지 그 50대, 40대들은 이렇게 나라의 안정을 생각하고 있다면 2위로 밀려갔어요. 그래요? 벌써. 1위는 뭐가 업데이트가 그렇게 빨리 안 돼. YTN 실시간 뉴스예요. 8분 전에 그랬다고. 늦는 바람에 미안해요. 미안하다. 나도 그거 해야겠다. 안녕하세요. 김상수입니다. 지금 보세요. 1위 YTN 실시간 뉴스, 5위 남북 정상회담, 7위 리설주, 8위 김정은, 9위 지코예요. 네. 뭐 그렇다 치고. 지코는 탈퇴할까봐로 기사가 올라와 있더라고. 방북에 포함돼서 올라갔나 했더니 아직 논의된 바 없다 뭐 이런 얘기가 올라오고 있어서. 근데 이제 문재인 대통령 그 평양 도착하는 시간이 평양시 같으면 제가 자는 시간이에요. 네. 보통 11시쯤 일어나거든요. 근데 또 오늘 또 무슨 스케줄이 많아가지고 상대편 비서가 아침부터 막 전화해야 되는 바람에 9시도 못 해서 깨워서 이 구하라 카톡이 1위로 올라가는 거는 매크로입니다. 왜냐면은 이 네이버에서 지금 구하라가 1위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거의 매크로라고 봐야 돼요. 됐고요. 지금 구하라 얘기할 때가 아니야.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실시간으로 보는 거랑 녹화로 보는 거랑 다르잖아요, 느낌이. 그럼요. 근데 이제 집에서 거실에 있는 텔레비로 그 장면을 딱 TV 켠 시간이 이제 9시 한 55분쯤 됐는데, 몇 분 기다리니까 대통령 내려오는데, 거기에 김정은 위원장이 진짜 코앞에까지 딱 가가지고, 그러니까요. 영접을 나오는데, 진짜 감동적이었어. 이게 그 표정이 있잖아, 표정. 어. 문재인 대통령 표정이, 뭐랄까, 정말 잘 됐으면 좋겠는 조카를 만나는 딱 그 느낌. 그러니까 뭔가 뭐라고 해야 되나 진짜 너무 반갑고 또 한편은 너무 또 걱정스럽고 이런 묘한 표정이 섞여 있었죠. 예. 그리고 김정은 같은 경우도 그 친구가 별로 표정을 잘 안 드러내잖아요. 그 친구라니요, 정상한테. 죄송합니다. 그분이 그렇지. 별로 이 표정을 잘 안 드러내거든. 그러니까 굉장히 계산된 네. 표정들 위주로 하게끔 훈련이 되어 있는 그 사람이 정말 활짝 웃더라고요. 그럼에도 정말 저는 여기서 또 하나 작용을 하는 게 문재인 대통령 특유의 카리스마라는 게 지금 미국에서도 아까 말씀하셨던 바브드워드 책의 피어에서 나왔던 게 도대체 저 골칫덩어리 트럼프를 어떻게 관리하는지 모르겠다. 어떻게 받아냈을까? 네. 근데 그 보면은 보이는 게 어떨 땐 우리 어눌하다 했지만 기본적으로 상대방 얘기를 충실히 잘 듣고 맞아요. 그걸 들으면서 상대방의 공감 구할 걸 얘기해가고 그러면서 우리 주제에 대해서 얘기할 건 하고 또 강단 있게 얘기하는 모습이 있으니까 웬만한 사람들은 트럼프 얘기하게 되면 미국 애들 특징이 주어 동사가 다 나왔으니까 말을 끊고 들어가는 게 많은데 맞아요. 이 대통령 같은 경우도 역시 그렇게 치고 나갈 건데 우리 아니 문제 이런 거 좀 다르게 접근하는 방식이 마음에 들고 커뮤니케이션 스킬이 됐다면 그게 저는 북에도 통한 게 아니었겠느냐. 그러니까 그런 표정들이 훈련된 표정일수록 방심하게 될 때 더 여과 없이 드러나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이번에 그 표정은 정말 김정은의 표정은 정말 해맑게 웃는 그런 표정이 나왔어요. 뭔가 진척돼야 되고 서로 다 상황을 알아요. 지금 트럼프가 사면 초과돼 있고 요번에 만났을 때 유엔 총회는 아니지만 그거보다 더 멋진 결과를 뽑아낼 수 있게 2박 3일간 그 많은 시간들을 함께하면서 풀어낼 게 얼마나 많겠냐. 그런 기대감 갖는 거 정말 예. 기대가 커요. 그리고 스킨십도 굉장히 자연스럽더만요. 맞아. 그러니까 예. 이게 길을 가다가 뭔가 좀 위치나 방향이 틀리면은 연습을 엄청 했나 봐요.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 그래서 이렇게 허리를 잡아서 이렇게 자리를 옮겨준다거나 이런 방식. 그리고 여전히 김여정 부부장은 뭐랄까 굉장히 해맑은 느낌인데 처음 딱 보는데 왜 이렇게 말랐지? 어디가 아픈가? 이런 생각 좀 들었었고. 쓸데없는 걱정을. 아니 이게 그런 디테일이 중요해요. 지금 그럼요. 우리는 하나하나가 지금 예사롭지가 않아. 그리고 북한 그 주민들 있잖아요. 네. 꽃술이 바뀌었대. 저 김대중 대통령하고 노무현 대통령 가셨을 때 그 색깔이 그때하고 또 아니야. 다른. 완전히 다른 컬러풀한 걸로 바뀌었더라고요. 그런 것도 있었고.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요. 역시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 주민들을 직접 인사하는 거. 그건 그게 안 됐을 최고였어. 거예요. 맞아요. 안 됐을 그게 거예요. 최고였어. 네. 안 된 상태로 살짝 좀 김정은 위원장 자체가 권위적인 좀 느낌이 있을 수 있는 상황에서 다가가가지고 악수를 하는데 그것도 당황하는 거 허리를 굽히면서 하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뭐랄까 새로운 느낌으로 다가왔을 걸. 근데 우리만 해도 공식 행사할 때 대통령이 먼저 안 걸어들어가고 같이 맞춰서 들어가는 것도 우리 몇십 년 살면서 그거 아주 작은 변화인데 신선했었고 또 주변 사람들한테 앉을 때 어르신들 의자 받쳐놓거나 얼마 전에 사진에서 화제가 됐었던 그 바깥에 그 더운 할 때 선풍기를 어르신들 방향으로 돌려놓는 뭐 이런 디테일들이 그냥 쇼가 아니라 생활 속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북한 주민들도 우리 동포니까 자연스럽게 한국에서 하듯이 전엔 경호 때문에 청와대 앞길에 방문했던 분들이 대통령 먼발치에서 본 게 아니라 코앞에서 보고 심지어 손도 잡아줬어라는 게 우리네 일상으로 이제 자리 잡았잖아요. 그런 면에서 볼 때 북한에서도 그런 게 드러나게 되면 작지만 꽤 큰 울림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전에 전혀 못 보던 거니까요. 그러니까 한 5명 정도는 악수했나? 네.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이 약간 체근하는 느낌이 있어가지고 빠져나오는 그런 느낌이 있었고. 근데 그분들한테는 이제 평생 잊지 못할 기억이 될 수가 있어요. 이 그래도 타국의 정상이라고 생각을 할 텐데 그럴 텐데 와가지고 그렇게 격이 없이 더군다나 먼저 허리를 숙여서 악수를 청하는 그런 모습은 아마 색다른 느낌이었을 거예요. 그런 변화들을 정말 강렬하게 느낄 수 있는 젊은이들이 좀 많이 있었으면 북한에서도 새로운 변화들이 좀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영부인들끼리의 그 처음 보는 장면이 아니잖아요. 네. 아는 사이이다 보니까 굉장히 각별해 보이는 측면도 좋았고요. 그러니까 오랜만에 뭐 그럼요. 친정엄마 만나듯이 그래, 딱 그 느낌이었어. 심지어 얼굴도 닮았어. 그리고 굉장히 그 이설주가 좋아하더라고.
그러니까 이설주 여사라고 좀 해줘요. 이설주 여사가 너무 좋아하더라고. 제가 그러니까 제가 종편 방송을 네. 제가 어제 방송에 비판하면서 네. 아니 그 평론가라고 나온 사람들이 굳이 김정은이가 이렇게 하는 게 너무 꼴보기 싫은 거야. 그냥 뭐랄까 서로 우호적인 관계일 때는 뭔가 우리들도 예우를 해줘야 되는데. 아니 근데 저는 종편에 나가서는 반드시 이 김정은 위원장 이설주 여사라고 해요. 그럼 팟캐스트로 지금 무시하는 거예요? 팟캐스트를 조금 가볍게 내려놓을 수도 있지. 아니, 우리 격식을 갖추자고. 제인이 형이 그럴 수도 있는 거지. 아, 제인이 형! 아씨! 그러면서 해야지, 좀 뭐. 근데 민주주의에서. 대통령 입장이면은 저기 성수형에 대통령한테 형이라고 부르는 거 훨씬 좋아하실 거야. 예. 실제로 나이를 먹어보니까 한참 어린 친구들이 형이라고 주변에서 부르니까. 뭐, 저 자식이 왜 갑자기 형이라 그래. 이런 놈들이 이상한 거야. 아니, 근데. 네 설주가 김정은이가 이거 좀 그렇지 않나? 너무 싸구려잖아. 약간 김정은이가 이러진 않았어. 그 친구가 이랬지. 근데 죄송합니다. 우리 대통령이 이 진정성을 인정받는 것 중에 하나가 나이가 한참 어려도 정상으로 제대로 극진하게 대우하잖아요. 네. 그러면 그 만나면 직접 만나면은 정은아 반갑다 할 거예요? 대통령이 위원장이 반갑다. 알겠어요. 사과했잖아요, 지금. 안녕하세요, 김상수입니다. 자, 마음이 좀 부푼데 이제 오늘 부푼 마음과 전혀 상관없는. 그러니까 이제 어쨌건 오차는 하지 않고요, 같이. 참 그게 웃겨. 밥을 먹느냐 안 먹느냐, 김정은 위원장이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처럼 나름대로 어떤 일정이나 사정이 있을 텐데. 자, 근데 실제로 첫날부터 이제 정상회담을 하고 그리고 아마 내일쯤 발표하겠죠? 정상회담 결과를? 이제 뭐 일정을 임종석 비서실장이 그 쭉 정리해서 브리핑을 한 것에 의하면 내일 회담이 잘 진행이 되면 오전 중에 발표를 할 것이다. 그러니까 원래 계획은 오전 중에 발표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쯤 나오겠네요. 아마 다른 변수가 있을지도 모른다. 그렇게 되면 오후가 될 수도 있고. 그렇게 되니까 이제 결과적으로 그 다음 날은 일정이 없는 거잖아요, 사실상. 그냥 환송식하고 돌아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 날도 일정이 생길 수도 있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해놓은 거 보면 이번에 그 세 가지 의제를 통해서 풀어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만만치 않은 것 같다. 이렇게 짐작을 할 수 있는데, 근데 실제로요, 우리가 이런 걸 잘 봐야 되는 건데, 여러분들도 이제 그 꽃술 이런 디테일에 신경 쓰지 마시고, 실제로 이제 중요한 디테일은 뭐냐면 수행원들이 누가 가느냐. 이건 굉장히 중요한 디테일이거든요. 아, 이건 이미 방송 네. 나갔어요. 그러니까 그 수행원들이 다 뭐하러 하나씩 갔느냐? 자기 미션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요. 그러니까 그 미션들이 뭘까를 이제 추측을 해보는 그런 재미를 갖다 좀 느꼈으면 좋겠고, 특히 기업들 갖고 얘기가 많던데, 아니 기업 총수들을 김정은 측에서 강력하게 요청을 해가지고 대동을 하게 된 건데, 그 뉴스가 올랐더니 내 친구 중에서 예전에 학생운동하다가 이제 이명박 정부에서 차관보했던 그 친구가 하나 있어요. 당장 거기다 내고 우리가 무슨 시다발이냐. 응? 김정은이 시킨다고 하게.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 아니 정부에 있었던 새끼가 그따위로 얘기를 하냐. 진짜요? 그 사람하고 어떻게 친구를 유지를 하고 있어. 신기하다. 아니 그 어렸을 때 우리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서로가 언손 호호 불어가면서 민중당 포스터 붙이고 이랬던 사람들이에요. 서로가. 근데 이제 서로 다른 길을 가면 정신건강을 위해서 아는 척하지 말아요. 그러니까 그게 좋아요. 형은 안 그러잖아. 형도. 뭐가요? 다른 길 가는 사람 안 그런 사람 많잖아. 신일 교수랑도 친하게 지내고 고 누구야 고성국 친하게 지내면서 뭘. 기본적으로 내가 제일 순결한 사람이네. 나는 주위에 그런 사람 한 명 없어. 저는 이 말씀 아까 푸네님 하셨던 얘기 들으면서 자꾸 우리가 놓치는 거 하나가 있어요. 그 왜 밥 먹는 것도 짜야 되고 발표를 언제 하느냐도 짜잖아요. 근데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가장 큰 이슈는 요번이 3번째 만났다는 거예요. 대한민국에. 그렇죠. 남북이 만난 게 3번째라는데 그게 이제는 2번째로 워낙 급하게 만나고 나니까 국민들이 이제 원하면 아무 때나 만날 수 있는 거구나. 그러니까 3번째 만남에 갖는 의미가 지금 김성수 의원 말씀하신 대로 각자 책임을 하나씩 맡고 수많은 사람들이 규모가 더 커진 거죠. 그리고 국회도 일부지만 같이 갔어요. 그런 걸 놓고 봤었을 때 요번에 만남이 그 자체만으로도 어떤 결과가 없더라도 굉장히 큰 의미의 또 다른 진일보가 되는 건데, 이게 밥 먹고 뭐 어떻게 미팅하고 발표하고 이런 모든 것들의 큰 전제가 만났기에 가능한 거니까 이 3번째 만났던 거에 대해서 여러 사람들이 이상한 형태로들 좀 기다리고 있어요. 망가지길 기다리고 있는 쪽도 있는 것 같고 별 성과가 없었다 기다리는 목소리도 있는 것 같고, 이러다가 뭔가 잘 돼서 조금이라도 좋으면 내 그럴 줄 알았어 하고 달려들 사람들도 많을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될 것인지 근데 생각을 한마디만 될것 같아요. 하면 그 이재용이나 이런 사람들이 분명히 실정법에 어떤 지금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그런 총수들이긴 해. 그렇죠? 그 부분은 참 부적절한 생각이 들어. 근데 나는 아무리 진보적이지만 그쪽에서 그렇게 원했다는 건 이유가 있는데 그걸 까고 우리 쟤네들 지금 재판받고 있어서 데려가기 힘듭니다. 이렇게 하는 게 외교적일까? 그리고 얘네들이 거기 가면 이재용 같은 애들이 거기 한번 가면 그 땅이나 그 사람들이나 탐나지 않을까? 딱 보면서. 실제로 눈으로 보고 안 보고 엄청 차이 나. 엄청나게 차이가 나거든. 자, 한마디로 베트남의 기술의 한 2배 이상이 되는 우수한 교육된 양질의 기술이 베트남 인건비의 3분의 1로 대기하고 있어. 그럼 이재용 같으면 환장할걸, 아마? 눈이 뒤집어질걸? 그리고 이재용은 지금 그 도주나 증거 인멸에 우려가 없습니다. 자, 오늘 북으로 도주하진 않겠죠. 오늘 이재호가 그 72년 유신 체제 반대 시위 배우로 지목돼서 유죄 선고받고 수감 생활했던 거에 대한 재심 결정을 앞두고 있었는데요. 네, 무죄 판결 났죠? 이제 그런데 네. 3년 만에 열렸어요. 이 이재호 재심 청구 신문 기일이. 이재호 한 말이 가관이에요. 대통령도 평양 가는데 과거 방공법 위반은 무죄가 돼야 된다. 자기한테 필요한 거는 이렇게 갖다 쓴단 말이에요. 아유 씨. 잘 알겠고요.